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5년 3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6분이네요. 제가 이제 생각을 좀 골똘히 하면서 영상이 좀 늦었는데 제가 이제 좀 그래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좀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뭐 시간보다는 또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골똘히 생각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느껴지는 뭔가 좀 그 느낌이 있죠. 직감적인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한다는 건 결국 이제 희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네,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주식이 이제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잡는 게 당연히 이제 인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환희, 슬픔과 또 좌절, 어떤 절망의 구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구간들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그런 구간들을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는 당연한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지 약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이게 제가 100% 맞춘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어, 여러분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콘텐츠를 보는 거는 이 신박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온전히 여러분을 막 현혹하고 호도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음, 흘러가고 있는 저의 생각들을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뭐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참 이제 GPT하고도 하고 리포트 이렇게 논문 자료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ADC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또 불확실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달부터 관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사람들 측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라는 것도 이제 재개되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경험했지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좀 과도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큰 어떤 멘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과도한 리스크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런 것들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네, 2018년, 19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또렷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렷하고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 오늘 정리해보면서 관련된 얘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거는 알테오젠의 영향이 좀 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권 이슈가 또 발동이 됐는데요. 약간의 이제 시장의 어떤 노이즈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약간의 시장을 좀 억누르는, 예, 종목을 억누르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성장의 어떤 훼손을 일으키는 어떤 포인트는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오늘 급락이 코스닥을 좀 약세로 만들었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의 대체적인 어떤 종목들을 내리꽂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좀 빠졌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들은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2배 정도 많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았는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예, 대체 셀트리온, 뭐 현대차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어떤 흐름들을 많이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수급 구도는 오늘 코스피 외국인 기관이 1,000억대씩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2,000억대씩 순매도니까 코스닥에서 2,000억대씩이니까 컸어요. 예. 선물 쪽에서는 1,900 계약을 외국인이 순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쪽으로 계속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제는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서 1.4%, S&P 다우도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니케이 증시도 플러스, 홍콩이 특히나 최근에 3.7%, 5%, 홍콩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 기조입니다. 대만은 0.6% 빠졌고요. 상해도 1.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체로 좀 미국장 반등과 함께 강세 흐름들,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짚는 어떤 그 시세보다 지금 제가 볼 땐 좀 추세적으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거래대금 늘리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상승 기조를 보였는데요. 중장기 이평선에서 코스닥 지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중장기 평선을 돌파를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바로 이제 밀렸어요. 중기 평선 지지력은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돌파의 흐름, 뭐 지지까지 해서 돌파 흐름 이렇게 나오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상승 추세로의 흐름으로 지금 바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 일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6월 볼까요? 작년 6월 이후로 보면 이제 외국인이 21조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은 이제 순매수, 기관도 순매수 하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매도 일색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흐름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된 어떤 매도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를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또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를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부과해온 높은 관세에 맞서서 미국도 관세를 사용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행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 이 부분 바로 실행이죠. 예, 실행을 할 거라는 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하여튼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외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할 거예요. 한국의 높은 관세.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은 이 무역 불균형, 무역 적자 심한 거,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펼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는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2배 달한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4배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무섭죠? 특히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과 대비가 된다. 미국은 한국에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역면에서는 불균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 불균형은 미국과 주요 교육국 간의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정책은 미국 우방국, 적대국 모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이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러했다. 기존의 관세 체계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공정한 관세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4월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다른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미국도 그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정책으로 수도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전례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서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자국에 뭐 공장을 건설해서 일자리가 엄청 생길 것이다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 2, 3년 안에 2, 3년 안에 이게 안 되죠. 일자리 늘어나는 게. 그렇죠. 2, 3년 안으로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오히려 준다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해석해야 돼요. 트럼프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들의 어떤 정책의 어떤 주안점이 미국 패권과 그리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데 상당한 포커싱이 지금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패권 그리고 부채 그쵸?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부유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논리상으로도 이제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거 그래요. 좋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를 풀 겁니다. 부채 줄이는데 지금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찌 이 이제 정부 효율화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을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죠. 그냥 바로 파이어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는데 이제 공무원들을 자르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는 당연히 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줄이려면 축소해 나가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죠.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려면 지금 관세 자체가 지금 경제를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안 좋아져요. 단기간에.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금리를 낮출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부채를 규모를 축소시키는, 공모는 자르고 금리를 낮춰서 부채 규모를 낮추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은 패권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분명. 그렇죠? 관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로의 어떤 첨단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법안들도 같이 시행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쥐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2018년도 이제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경제 안 좋아지는 거, 글로벌 경제 모두 안 좋아지고 한국 경제 안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밀어붙였어요. 뭐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렇죠? 단기간에 안 좋아지는 거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은 단기적으로 지금 경제 구조, 경제 흐름이 되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바로 치고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가고, 막 AI 기업들 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당연히 가고, 당연합니다. 셀트리온은 안 가는 거 아니죠. 당연히 가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은 단기적으로 증시 내지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에 모든 포커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아, 이거 좀 싼데 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경기에 약간 좀 침체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메이저들은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 엔비디아 좀 심상치가 않다.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예. 고점을 자꾸 낮추면서 여기 이제 장기 평선을 깨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예, 일부의 어떤 물량들을 이제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의를 해볼 만한 포인트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초래를 해야 되느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초래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주의에 대한 포인트, 저도 이제 그 2018년도, 19년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겪으면서 증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여러분과 이제 코로나 때 만났는데 요 구간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아, 뭐 처참했죠, 사실. 예, 한국 증시 이제 폭락하는 것들 보면 여기서 폭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제 또 저항받고 이런 데서,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코로나로 이제 그냥 고꾸라지면서 그냥, 예,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어떤 이 플로우를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그 과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러 어떤 기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어떤 계획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으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확실하게 나타날 부분은 과거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학습을 해볼 수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수출 둔화 그리고 감소가 직접적이었습니다. 당시에 2019년도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이었어요. 네. 당시 이제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출 감소를 겪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산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반도체, 이게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이제 부과를 세게 때리니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중간재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타격을 뭐 간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직접적이었어요. 음. 뭐 그거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아까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무역 국가인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출 감소는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그래서 한국은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그 중에 약 70%가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돼서 재수출되는 중간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급감으로 직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타격을 이제 가했던 건데요. 이게 지속적이에요. 지금 꾸준히 그냥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한 거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이제 다른 국가별로 계속 이제 치고 협상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8년도 1월 22일 이렇게 또 수입 세탁기, 태양광 패널 이런 데다 관세를 부과하고 또 3월 8일 철강, 알루미늄 뭐 계속적이죠. 18년 3월 26일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발표. 7월 6일 또 미국이 중국산에 25% 관세. 8월 달 또 중국 추가 관세. 9월 달 3차 관세 발효.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협상 유예시킵니다. 한 대 때리고 와서 조금 화해하듯이 협상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계속. 협상 결렬, 관세 높여, 그렇죠? 그리고 수입 자동차 관세부가 6개월 연기 발표. 조금씩 완급 조절해요. 협상의 달인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어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로 평가가 된다. 그 이유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관세로 인한 교육 위축에 직간접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 합작 공장을 많이 설립했잖아요. 설립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중국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 또 미국 인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차도 지금 멕시코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거죠. 이제 관계 기업들 1, 2차 벤더들 다 가서 지금 거기다 2차 전지 뭐 장비 소재사들 거기 다 가가지고 이제 같이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할 필요 있다. 이 4월 달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예정돼 있는 뭔가 가능성이 높은 어떤 리스크를 뭔가 대비해 나가고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그거를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또 미리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도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나아지면 그렇죠? 해소되면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남들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제 가격권이라든지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결국은 오늘은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만 보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저는 잘 학습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자율주행 스터디를 이제 진행했었고 메타버스 엔타 쪽으로도 이제 공부했었고 정보체 쪽도 공부했었고 나눔인사이트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에 먼 미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미국 AI 핵심 기업 테슬라 팔란티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스터디도 진행하니까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남들보다는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끝까지 홀딩해야 되는 종목들은 끝까지 홀딩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학습을 해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눔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유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참여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얼리 기간이 있으니까 어서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또 모신 분이니까요. 여기 모시는 분들은 제가 엄선 영광이죠. 이런 분들이 또 해주시는 것도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정말 학습 의지 그리고 주식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연결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드리는 게 좋은 가치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얘기는 좀 한번 생각해볼 어떤 주제였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참 날씨만큼 시장도 좋은 상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필승의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